안녕하세요. 20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두 가지 이야기, 주식과 부동산의 흐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돈이 막 들끓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강력한 규제에 막혀서 돈이 흐르질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기묘한 동상이몽,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거대 자산 시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의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를 넘어서서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정책이라는 변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지수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어쩌면 지금이 앞으로 몇 년간의 자산시장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어제 지수가 4,552.37로 마감했고 장중에는 무려 4,620선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이야, 5거래일 연속 상승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니 이 정도면 거의 축제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분명 축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디테일을 보면 마냥 축배를 들기엔 조금 미묘한 신호가 있어요. 장중 최고치인 4,620을 찍고 나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4,550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 저도 그게 눈에 딱 걸리더라고요. 뭐랄까, 힘이 좀 빠진 느낌? 이게 그냥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차익 실험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충분하다. 일단 수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랠리를 밀어올리는 힘 자체는 아직 남아있지만 동시에 이러다 꼭지 잡는 거 아냐? 하는 이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 불안감을 투자 주체별 움직임에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도 몇 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정작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시에 순매도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왜 개인과 소위 큰 손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현상에 가깝거든요. 우선 외국인 매도세의 가장 큰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 증시의 혼조세 영향이 큽니다. S&P 500이나 다우지수가 주춤하면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의 비중을 일단 줄이고 보거든요. 아, 일종의 기계적인 반응인 셈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일단 발을 빼는 것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인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가 작용해요. 강한 상승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늦으면 나만 손해야 된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더해져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겁니다. 아, 포모. 네, 이건 강세장 후반부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요약하면 개인의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지만 자금의 성격과 체력이 다른 외국인과 기관은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어느 한쪽의 힘이 빠지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수는 오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체질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 상승장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한화 에로스페이스나 한화 오션 같은 방산, 조선주들은 급등했어요. 반면에 기아,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자동차, 2차전지 주주들은 오히려 속이 쓰렸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네,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 K자형 양극화입니다. 지수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업종은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다른 업종은 땅으로 꺼지는
알파벳 K 모양처럼 극명하게 운명에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4,600을 갔다고 해서 다 같이 웃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SK 하이닉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희비가 완전히 갈리는 시장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사실상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단일 엔진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덕분에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SK 하이닉스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방산주나 조선주 역시 지정학적 긴장감이나 수주 기대감 같은 개별전이 호재가 있고요. 반면 자동차나 2차 전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시장 전체로 보면 건강한 신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흐름은 코스닥 시장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료를 보면 어제 코스닥 지수는 944선에서 하락 마감했거든요. 외국인 매도세가 컸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풀린 동이 코스피 대형주,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반도체 같은 특정 업종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 랠리와 수급 주체 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특히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리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보통은 부동산으로 향할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번엔 상황이 아주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금이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부의 이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댐이 그 돈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제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처한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주식으로 자산도 불어났고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LTV, DSR 같은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한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그걸 낮출 필요가 있나? 어차피 기다리면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현금 가진 사람이 나타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자료에서 지적하듯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 이슈가 이 상승 압력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몇 년간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니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는 불안 심리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규제로 수요의 실현은 억눌렀지만 공급 부족 때문에 수요의 기대 심리는 꺾지 못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네, 규제로 거래는 절벽을 만들었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 압력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 이게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의 현주소입니다. 한편 이런 주택시장과는 별개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대형 운용사들은 이제 전통적인 상가나 오피스 대신 AI 데이터 센터, 최첨단 물류창고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금의 흐름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의 돈과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던데 가계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좋은 신호인가요? 나쁜 신호인가요?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가진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계가 짊어진 빚도 사상 최대지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자산 가치가 빚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빚도 자산도 모두 역대급인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양면적이냐면 한편으로는 가계의 재무 상태가 겉보기에는 아주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튼튼함이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어찌 보면 신기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충격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큰 조정이 온다면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빚은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아, 그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고등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네요. 네, 모든 질문은 결국 그 하나로 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이 막대한 자금이 과연 부동산 규제라는 댐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댐에 막혀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회귀해 특정 섹터의 버블을 더 키울 것인가? 혹은 제3의 안전자산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설 것인가? 앞으로 몇 달간 이 돈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향후 두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2026년 1월 8일의 시장은 한마디로 뜨거움과 차가움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가 이끄는 코스피의 뜨거운 랠리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자산 증식에 대한 뜨거운 욕망이 있지만 강력한 규제와 공급 부족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가로막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짚어드린다면 주식시장에서는 K자형 양극화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속 거래 절벽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시장 모두 당분간은 지금의 이 불안정한 균형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핵심 변수들, 즉 외국인 수급 동향이나 규제 변화 같은 것들을 신중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말미에 올해 IPO 시장, 특히 기술 중심의 대형 유니콘 기업들 상장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만약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새로운 대형 기술주가 증시에 등장한다면 지금의 이 반도체 독주 체제, 즉 극단적인 K자형 흐름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시장의 자금이 여러 우량주로 건강하게 분산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 시즌2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